중국이 하고 싶은 군사훈련을 다 한 것 같아요. 탄도미사일까지 쏘고. 그러니까 펠로시가 어쩌면 사연임의 길을 터줬는지도 몰라요. 중국몽의 완성은 이번에는 외교안보 라인이 뭐 좀 판단 잘못했어요. 언제는 뭐 잘했나마는 하여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한국을 다녀 일본 찍고 돌아갔지요. 이 과정에서 미중 대결 구도가 선명하고 격렬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낸시 펠로시가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았든 간에 이 대만 문제가 국제적 어젠다로 부상을 하면서 대만을 거쳐서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만 이슈가 결국 그 대만과 중국 간의 양안 문제가 아니고 동아시아와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됐다. 특히 군사적 관점에서 중국이 이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의한 그 이은 한반도 방문 과정에서 중국이 하고 싶은 군사훈련을 다 한 것 같아요. 탄도미사일까지 쏘고. 그러니까 이 건을 계기로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군용기 동원, 대만 압박훈련 강력하게 비난은 했어요. 비난을 해서 얻은 게 뭐예요? 중국은 배치한 대로 계획한 대로 훈련 다 하고 심지어는 대만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시키고 과거에 꼭 하고 싶었던 훈련 제대로 판을 깔아준 게 미국이다는 결론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중국 항공기나 함정에 의한 그 대만 지역의 출몰이라든가 침범 이런 건 많이 와 있었어요. 근데 군사 훈련과 작전, 실탄 사격도 있었지만은 탄도미사일을 쏴서 대만 상공을 넘어서 갔다는 것은 함정과 항공기가 가는 거하고 미사일을 쏘고 실탄 사격 훈련까지 했다는 것은 대만 침공에 있던 리허설, 군사작전 리허설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훈련 단계를 보면 이래요. 사흘간 진행되는데 첫날 미사일 공격을 합니다. 둘째 날 공중을 봉쇄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셋째 날 육상 타격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해요. 대만 접수 시나리오대로 훈련한 거예요. 그 지도상에도 보면은 대만을 쭉 둘러싸여가 6개 지역의 작전 구역이죠. 작전 구역에 대한 다양한 작전을 하는데 사실 경고를 많이 했는데 미국의 대응에 있어서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필리핀 해역에서 대기는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제한이 돼. 그동안에 중국이 반발해도 으름장을 놓으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해가지고 대만 해협으로 막 통과하고 했던 그 결기는 다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곤란한, 그러니까 아마 미중 간에서도 이것을 계기로 해가서 군사적 우발적 충돌 사태를 방지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군사적 측면에서의 조치에 미국의 허점이 노출된 거 아닌가. 물론 미국으로서도 성과는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대만에 대한 공약, 그동안에 누누이 강조했던 거 이번에 실천했다는 점. 두 번째는 치포, 그래서 TSMC 회장을 직접 펠로시가 면담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에 타 죽는 결과 어쩌고 운운한 거. 그 불에 타 죽지도 않았고 불도 보이지도 않았으니 거봐 이거 종이 호랑이지 하고서 과시할 수 있는 점은 있으나 그러나 그 뒤에 앉아서 웃고 있는 시진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원한 국방 이야기이기 때문에 군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군사보다 방위의 개념이 정치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대만 차이잉원 정권에서도 잃을 게 없다. 사실은 중국에 대한 어떤 반중 정서, 반감이 고조돼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고 시진핑은 말할 것도 없고 금년 가을에 있는 그 3기 연임으로 가는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이번 사태가 기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미국의 군사적 조치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중국은 누누이 얘기해 온 게 반접근 전략, 지역 거부 전략 이런 걸 얘기했어요. A2AD라고 하는 거. 예, 그렇죠. 그게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이르는 이 선을 우리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딱 설정을 하니까 펠로시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중국은 선언한 대로 지켰고 미국은
자괴감까지 느껴가면서 이걸 피해갔단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시락이라고 해가지고 그 해상 통제선, 그 해상 교통로상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대만 해협 인근으로 우리가 무역뿐만 아니고 항공기도 민항기도 항로를 변경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왔기 때문에 대만 문제를 보고 북한의 김정은이 또 이상한 판단을 할 가능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대만 문제 그 이슈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펠로시가 왔을 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휴가 중인데 뭐 서울 하늘에서 못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대만 문제와 한반도의 그 군사적 안정성, 이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거기에서 미군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도 상당한 상황에 따라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더군다나 중국 이슈가 부상할 때는 미중 패권 경쟁을 하지만은 충돌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발적 충동을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도 군사작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진핑의 등장과 함께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중국몽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몽. 중국의 꿈은 그 Chinese Dream은 1840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즉 1840년 아편전쟁 시기까지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의 영화를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인데, 금년 가을에 3년임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게 완성된다고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펠로시가 어쩌면 4년임의 길을 터줬는지도 몰라요. 중국몽의 완성은 대만입니다. 아직까지 인민해방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 정규군으로 부르지 않고 해방군으로 부르는 이유는 해방되지 않은 지역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국제사회에서는 PLA 자꾸 그러는데, 인민해방. 그것이 대만인데 그 관심을 국제사회에 완전히 노출시켰고 내부적으로도 다시 일깨워줬어요. 이게 엄청난 추력을 부여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이 핵하고 미사일 가지고 자꾸 그 핵 보유고 행사를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최근에 김여정이가 북한에서 발생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측의 뭐 삐라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른바 물건짝들 때문에 북한에서 일어났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요번 대만 사태에서 중국이 그 항공기나 함정에 의해서 그 등phong 계열의 탄도 미사일을 쐈다. 네. 등phong 17이나 등phong 21D 같은 그 탄도 미사일을 쏴가지고 1,300여 킬로까지 나가는 미국의 그 함정, 그 순양함이나 구축함, 특히 이지스함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탄도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서도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함의가 많은, 미군의 어떤 그 직접적인 작전 관여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미국으로서도 치포 동맹을 더 강화하고 본인이 그 미국 측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의 그 양분된 두 개의 진영 단속이라는 측면에서 동남아와 타이완, 한국, 일본을 잇는 이 순방 여정이 그 라인 아니겠습니까?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냈다고 하는 이제 만족감을 표명을 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대만 해역에서의 훈련과 대만 접수 시나리오를 시행해보지 못하던 시진핑에게는 찬스를 제공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측면에서, 아하, 이게 펠로시는 중국 측에 도움을 주려고 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래서 펠로시의 의도가 어떻게든 간에 이어서 벌어진 그 한중 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충돌을 피하면서 애매하게 대한민국 가지고 자꾸 이렇게 푸시라는 중국 측의 행보도 저는 몹시 못마땅해요. 이른바 삼불 정책, 그 플러스 원한이라 해가지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 주도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 한미일의 동맹이 군사 동맹을 발전하지 않는다, 이른바 삼불 플러스
원한, 그러니까 사드 운영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겠다라고 이게 선언한 것처럼 이렇게 밀어붙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펠로시 방문 이후에 그 후폭풍이라가 후과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거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그런 중국 측의 책략도 엿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쨌든 복잡하게 여러 가지 요소가 펼쳐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이런 때일수록 지략을 발휘해야 된다. 진보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를 안 만난 거를 환영을 하고 보수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이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데 말이지 예산권과 모든 것 실질적인 이인자에 관련된 펠로시를 안 만난 거는 문제다라고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아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찾아온 손님을 그렇게 홀대하는 건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인데 그 권력력이 남다른 펠로시 그거 지금 홀대해서 나중에 뭐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역사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 닉슨을 만나주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큰 공경에 처했던 박정희 정권 스토리도 있듯이 나중에 대통령 될 줄 몰랐죠. 낸시 펠로시가 대권을 잡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한테 그 섭섭함이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외교라는 건 그런 거죠. 기회 있을 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순방국에서는 그 나라 정상들이 거의 그 회담도 하고 공항 영접도 비중 인사들 하는데 오산 공군기지에 썰렁하게 내리고 있는 펠로시의 모습을 보니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겉마음과 속마음을 잘 봐야 되는데 American okay is not okay라는 말이 미국이 나오지 마라. 괜찮다. 패밀리가 퍼스트지. 가족이 퍼스트지. 뭐가 내가 오늘 밤늦게 여기 나오지 마. 그리고 뭐 숙소로 뭐 묵었던 힐튼 호텔에 정문도 아니고 뒷문으로 들어가는 등등의 여러 가지 펠로시의 그 평소에 튀는 의상이라든가 튀는 발언에 비해왔을 때 이제 자존감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아, 상했어요. 그러니까 표정도 안 좋아요. American okay is not okay.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외교안보 라인이 뭐 좀 판단 잘못했어요. 언제는 뭐 잘했나마는 하여튼 그 영 똥볼 찼어요. 그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 미중 갈등과 패권 경쟁성에서 어쨌든 살아남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우리가 좀 주도해서 나가는 이런 그 외교안보 전략의 시대가 펼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좀 미안하고 쑥스럽지만 지금 중량감이 없어요. 이 외교안보 라인에 이 결심하고 하는 체계 시스템 속에 뭔가 지금 빠져 있어 나사가. 아니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의도에게서 그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라든가 폴 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등등을 만나서 격려하고 하는 그 후속 조치는 의견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그런 기회에 우리의 주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국회의장 행사로 마무리됐다라는 것이 좀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좀 마음 좀 푸시고 나중에 한국에 잘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